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봐야 되는데 이 정의를 보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삼각비를 이렇게 정의했었단 말이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습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어. 빗변은 헷갈릴 리가 없죠. 직각삼각형의 마주보는 변,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 빗변이란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높이고 누가 밑변인지는 헷갈리죠. 그것은 기준이 되는 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 세타가 있잖아. 이 세타에 마주보는 변, 얘를 항상 높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변 있죠.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변, 얘를 밑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각에 마주보는 변을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만 높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은 누구냐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 C분의 세타에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하죠. C분의 B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데 이 각을 끼고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 C처럼 얘를 끼고 돈다. 그래서 C분의 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자, 이 각이 있는 이 꼭지점에서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각이 이쪽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놈의 마주보는 변, 얘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바로 나오겠죠. 빗변분의, 빗변은 뭔 줄 알잖아. C분의 마주보는 변, A. 코사인 세타는 이 각을 끼고 돈단 말이야. 그래서 C분의 B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분의 A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 놨어. 그랬을 때는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될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빗변은 누군지 알잖아. A분의 이 세타에 마주보는 변, A분의 B다. 이렇게 보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이 각을 끼고 도는구나. 그래서 A분의 C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빗변을 제외하시고 그래서 C분의 B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림도 한번 볼게. 자, 얘도 사인 세타를 한번 봅시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즉 A분의 세타에 마주보는 변, C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코사인 세타는 이 각을 끼고 도는구나.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B분의 C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있었고 보통 이 각 A에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스몰 a라고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각 B에 마주보는 변을 스몰 b, 각 C에 마주보는 변을 스몰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인 B를 한번 생각해 볼게. 사인 B는 누구죠? 자, 빗변분의 A분의 마주보는 거 B죠. 그 다음 코사인 B는 이 각을 끼고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 탄젠트 B는 자,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인 C를 한번 볼게. 빗변분의 높이가 누구죠? 이 C가 마주보는 변 C죠. 그 다음 코사인 C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C는 이 각 C를 끼고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탄젠트 C는 자, 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B분의 C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이 B하고 C를 더하면 몇 도니? B 더하기 C는 90도죠. 또는 이제 너희들이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2분의 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각을 더했는데 90도다. 이 두 각을 더했는데 90도다. 봤더니 A분의 B, A분의 B. 얘네 둘이 똑같죠.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똑같습니다. 두 각의 합이 90도라면. 그 다음 마찬가지 얘하고 얘가 똑같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특수한 각들이 있었죠. 그 각들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었어. 30도, 60도 직각.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는 누굽니까?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이 30도가 마주보는 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30도는 누가 돼? 이 30도를 끼고 돌아야 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 탄젠트 30도는 이 30도가 있는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배우죠. 얘는 유리화를 해서 3분의 루트 3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사인 60도도 한번 볼게. 사인 60도는 자, 각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빗변분의 높이가 누구야? 이 60도가 마주보는 변, 루트 3이 높이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코사인 60도는 자, 이 각을 끼고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탄젠트 60도는 자, 이 60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밑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이라는 사실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고 특별히 얘네 둘 값이 같죠. 그렇죠? 얘네 둘도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 관계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특수한 각이 또 뭐가 있니?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가 45도고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사인 45도는 뭘까? 자, 사인 45도는 사인 4분의 파이하고도 같습니다. 자, 호도법도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 루트 2분의 1이죠. 또는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2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45도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는 45도를 끼고 돌면 2분의 루트 2죠. 그 다음 탄젠트 45도는 누가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분의 1 해서 1이라는 사실까지 꼭 기억을 하고 삼각함수 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해 볼 거야. 자, 단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OP라는 동경이 있었어. 그리고 이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시초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여기에 각이 발생하겠죠. 세타라는 각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죠? 이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했다면 여기가 X 좌표고 자,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Y 좌표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봅시다. 사인은 누구죠? 1분의 Y죠. 사인 세타는 1분의 Y, 즉 Y하고 똑같구나.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죠. 끼고 돌면. 그래서 그냥 X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X분의 Y라고 볼 수 있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구나.
그러니까 단위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x 좌표가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고 y 좌표가 사인 세타라는 값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x분의 y는 뭐야? 빼기 0, 빼기 0 이렇게 써보시면 x, y하고 0, 0 사이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죠. 즉 이 OP라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비에서 90도까지만 배웠었단 말이야. 각이 90도일 때까지만. 내가 이 단위원에서 x좌표를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기울기를 탄젠트라고 정의하는 순간 얘는 이제 각이 넘어가도 다 정의가 되죠. 만약에 이 동경이 둔각까지 넘어왔어. 그러면 이때의 이 원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누구?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놈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리고 요놈의 기울기가 누구라고? 기라고 쓰겠습니다. 얘가 바로 탄젠트 세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도 다 정의가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와도 다 정의가 될 겁니다. 그쵸? 이 동경이 막 몇 바퀴를 돌아도 그놈의 x좌표, y좌표, 기울기가 다 정의가 된단 말이야. 다 하나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함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탄젠트라는 것은 x분의 y잖아. 그런데 x가 누구라고? 코사인이었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 y좌표가 사인 세타였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x좌표, y좌표는 어쨌든 이 단위원 위에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겁니다.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이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으시면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세타 제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했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 뒤에다가 제곱을 쓰시면 이 각에다가만 제곱을 한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곱을 이쪽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위원에서 이 동경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입니다. 기울기 탄젠트야.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기울기가 탄젠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에 일사분면에 있었다. 이 동경이. 그러면 x좌표 양수입니다. 즉 코사인 양수야. y좌표도 양수죠. 사인도 양수입니다. 그 다음 기울기를 봤더니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봤더니 얘도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사분면까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x좌표가 뭐가 되니? 음수로 바뀌죠. 코사인이 음수네. 자, y좌표 사인. 사인은 y좌표는 양수잖아. 그치? 그 다음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는 형태니까 기울기 마이너스죠. 여기 이사분면에 있으면 사인만 양수라는 얘기죠. 만약에 3, 4분면에 있었다.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 이 시초선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세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고 이놈의 기울기가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였죠. 그럼 여기에서는 자, 코사인 양수니 음수니 x좌표 음수잖아. 너 음수야. y좌표는 y좌표도 음수죠. 3, 4분면에 있으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으면 탄젠트만 양수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4, 4분면에 있었다.
자, 여기 4, 4분면의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보는 거고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코사인 양수야, 음수야? x좌표 양수잖아. 그 다음에 y좌표 음수죠. 그 다음에 요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는 얘도 음수가 되는 거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사분면에 있으면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올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으면 누구만 양수니? 사인만 양수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는 걸 봤더니 탄젠트만 양수라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 4분면에 있었더니 얘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어디다 쓰지?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싸, 탄, 코잖아. 비슷하게 얼싸, 안고 이렇게 외웁니다. 얼싸, 안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플러스이려면 모두 플러스여야 돼. 플러스이려면 모두 플러스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은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2, 4분면에 있으면 딱 사인만 플러스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2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볼 수가 있어. 다시 쭉 복습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P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자,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X좌표가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Y좌표가 사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내가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렸어. 반지름이 R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동경을 쭉 이어서 이 반지름이 R인 원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면 이 Q의 X좌표, Y좌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반지름이 R배가 됐기 때문에 그놈의 X좌표, Y좌표도 모두 R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어 있었을 거고 R 사인 세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Q가 주어졌을 때 그때의 코사인은 누구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 Q의 X좌표를 누구로 나눠줘야 돼? 반지름 R로 나누어 주어야 걔가 코사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Y좌표를 반지름 R로 나누어 주셔야지 걔가 사인이 되는 겁니다. 사인.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똑같죠. 원점하고의 기울기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자, 원점하고 Q하고의 기울기도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분의 R 사인 세타입니다. R은 어차피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위에 반지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X, Y라고 할게. 그러면 원점하고 쭉 이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누굴까? 이 X좌표가 코사인일까? 아니죠. 자, 여기에서 반지름을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냥 반지름을 일단 R이라고 놔봅시다. 이렇게. 자, 이 X좌표를 누구로 나누어 주어야 코사인이니? 반지름 R로 나누어 주어야 코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는 누가 되는 거야? R분의 Y가 되는 거죠. Y좌표를. 자, 여기 보시면 이 Y좌표를 반지름 R로 나누어 주셔야 사인이란 말이야.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그냥 누구? 얘는 그냥 원점하고의 기울기 X분의 Y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만 주었어.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이 원점하고의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점하고의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얘를 반지름 r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 누구야? 이 x좌표를 누구로 나눠? 루트 반지름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얘가 반지름이니까 사인 세타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그냥 x좌표분의 y좌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특별히 이 반지름이 1이라면, 단위 원이라면 얘를 1로 나누고 얘를 1로 나눈 게 코사인 사인이잖아. 반지름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 되는 겁니다.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니까 x분의 y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